경찰서에 어떻게 9시간급을 둡니까, 사람을? 왜 갑자기 입을 틀어막냐고. 대본이 없는 행사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의 3년이 상당히 걱정된다. 이 정권 들어서 입틀막이 계속 벌어집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다고 입 틀어막혀서 끌려나갔는데, 또 얼마 전에는 카이스트 졸업생 R&D 예산 생색내지 말고 이렇게 또 했더니 그걸 또 끌고 나가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의사가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또 입을 틀어막고 끌어나갔더라고요. 아니, 다 그렇게 입 틀어막을 겁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고요. 이렇게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 돼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 근데 지금 저 상황은 대통령이 현장에 있지도 않는 상황 아닌가요, 김서관 평론가? 행사장 바깥이에요. 근데 입을 틀어막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 이게 도대체 경호 원칙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의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병원에 가서 이면택 회장 얘기를 보면 택배 기사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직원들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가라고 하길래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경호구역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러면 경호구역이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저렇게 입을 확 틀어막고 그냥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번에 그 입틀막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난번에 진보당 의원이 입틀막 당했을 때는 진보당은 원래 그런 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다른 것도 항의한, 정치적 구호를 가지고 항의한 것도 아니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켓 들고 있다가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입틀막 당했는데, 근데 그때도 녹색정의당 지금 이제 그 대전 지역의 대변인인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의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지금 진료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의사는 불순한 세력이라서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반박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끌려나간 분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신데,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화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어보시죠. 지금 택배기사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호구역이 어디까지냐, 그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할 수가 없대요. 그 옥신각신하다가 일방적으로 잡고 입 틀어막고 끌어내더라고요. 아니, 최재형 교수, 저런 네. 상황에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좀 우리가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강승희 의원이나 그리고 또 카이스트 졸업식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이분은 대통령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대통령이 이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위 말 필수 진료 부분이 지금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이제 토론을 하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지금 대한 소아청소년과 회장이잖아요. 예. 지금 소아청소년과에 지금 의료 지금 진들이 많이 지금 다른 데로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소위 말 수가가 낮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다는 내용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 부분 내가 전문가다. 내가 회장인데 내 의견을 좀 개진시키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딱 정해진 사람 말고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을 털고 앉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지만 안에서 대통령 행사하는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분이 딴 분도 아니고 지금 가장 이 핵심적인 이 지금 지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왜 이분이 빠졌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정이 없던 사람은 절대 그러면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지금 현장에 있는 경호원들 같은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쪽지를 안에다가 보통 넣는 게 이 상례죠. 그걸 보고 안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 모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되지 않은 발언, 대본이 없는 행사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비되고 자기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학습되지 않은 내용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는 이 일종의 자신감이 결여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하고 싶어하는 말만 하겠다는 그 잘못된 자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승찬 대변인 지금 저렇게 막 입 끌어맞고 뭐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조용합니까? 지금 조용한 거를 많이 피부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입틀막이라는 게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라든지 비판한 세력들에 대해서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입틀막이죠. 제 사건 같은 경우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다음에 MBC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MBC 기자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했다라는 여기자 그냥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수사관들이 이제 속옷까지 다 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입틀막의 일종의 행위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입틀막들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 자리에서 과연 입틀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이제 대통령 행사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이제 대통령 행사를 하면 그 대통령 동선하고 사이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경호구역 자체가.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전기 그 감식기, 전자감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치하고 그 밖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임현택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는 진짜 앞으로의 3년이 상당히 걱정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사실은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경원이 사실 충분히 의사는 알지만 이 자리는 아직 초청을 받지 못한 자리니까 들어가실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일단 상례인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어떻게 9시간을 둡니까 사람을. 아니 데리고 갔다가 그냥 바로 풀어줘도 다시 또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도 보도를 했던데요. 2007년 4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 차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그 자리에 초청될 수밖에 없었죠. 공식 초청자였어요. 초청자였는데 행사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작은 걸 갖고 왔더라고요. 장애인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구호를 막 외친 거예요.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경호원이 다 그쪽으로 쫙 갔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경수 대표가 계속 소리를 치면서 구호를 외쳐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만히 참아줘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됐습니까? 이 자리는 장애인뿐 아니라 나라의 복지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회의를 계속 방해한다면 이 회의를 취소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이거를 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오바마 대통령 그때 이민정책 관련한 연설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대처했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훈련까지는 저는 뭐 이 정부에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했어야지요. 이런 경우에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입을 틀어막냐고. 그러니까 따로 좀 이따 얘기하시죠. 아니면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잠깐만 들어준 다음에 경호원들한테 곱게 잘 모셔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대통령께 더 올라갈 거예요. 부승찬 대변인 이번에 만약에 국회 들어가시면 예, 입틀막 방지법을 좀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남의 입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 폭력이에요. 예, 경호는 무슨 그 폭력이죠. 아니 그 사실은 그러니까 입틀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 그 카이스트 졸업식 때도 이제 그게 드러난 장면인데요. 사실은 강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대통령 악수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통령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카이스트 학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자기 정면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꽤 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스톱해봐라. 그 지금 R&D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준비해 온 거 아니냐. 학생 이야기 지금 잠깐 이야기해보고 내가 준비된 걸 설명할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포용, 간용 이런 걸 내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날도 보면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경호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회의장에서의 소란을 그렇게 방지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VIP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날 보면 말이죠. 아니, 위해를 하려고 하면 뭐 팔을 잡는다든지 뭐 뛰쳐나가려면 몸을 잡는다 해야되는지 제일 먼저 입부터 막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위해 그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신기를 불변하게 하는 말을 막겠다는 그 행동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말해서 총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의 목적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호원들이 가임 일종의 뭐랄까 여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정말 정작 위에 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입부터 막는다? 이거는 진짜 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러한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입을 틀어막고 싶은 사람은 우리예요. 입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어요.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다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진보당 의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시끄럽다고 하는 걸 대통령이 글쎄 요즘 보고를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고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게 대통령실하고 최소한 경호처장하고 소통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해도 이렇게 하는 게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이 일을 전부 경호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책에도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제2의 차지철 대나 이런 게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독단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고등학교 충안고 1년 선배이다 보니까 정권을 경호처장한테 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 게 아닌가. 받더라도 이런 소란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정도로 간편 보고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쯤 이 정도 사건이면 아무리 문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고나 그리고 경질성 멘트 그리고 경질성 멘트는 뭐 경로죠. 이 정도는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경호처장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2황님이 해결 방안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막으면 물어버려. 그러고 싶지만 또 아이고 물면 또 그냥 있겠습니까? 그 폭행죄로 처벌한다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건 또 뭐 바로 저기 하겠죠. 물어버리고 싶죠. 이번에 특히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학생 강제
입틀어 맞고 내쫓은 것에 대해서 카이스트 출신 물리학자죠.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고함을 쳤을 때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가는 대신 대통령이 R&D 예산 감축 규모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없는 규모 예산 감축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 이분이 그 알쓸 신잡인가 거기에도 나오고 뭐 전체 재미있게 설명하고 그런 분이죠. 네, 저도 뭐 책 쓴 거 여러 권 읽기도 했는데요. 쉽고 이해하기 쉽게 물리학을 설명한 걸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R&D 예산 삭감의 계기라고 하는 게 무슨 과학계 카르텔이 있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 원래 예산을 삭감 안 한 예산을 들고 갔더니 대통령이 또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국회에서 또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장관이 그 부인을 못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게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린다고 살렸는데 지금 4조 원 넘게 순삭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R&D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어야 할 이유를 대통령은 납득할 만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드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과학계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깎아야 되는,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모두 벌벌 떠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생, 학생, 교직원 4,456명이 대통령실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차정 교수님 워낙 뭐 사과하고는 거리가 먼 정부라 기대하기 힘들겠죠? 사실 뭐 사과할 것 같았으면 지난해 예산 편성 때 그 문제가 많고 반발이 심했는데 그때 그 원상복구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과할 저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통 뭐 지금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각 부처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월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가 각 기관들로부터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쯤 각 기관들이 아마 보고를 할 건데, 그러면 지난해 한 2월 달 정도에 아마 이 지금 R&D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다 보고를 했고, 그걸 취합해서 올라가서 정부 예산안이 기초 초안이 만들어지니까 한 7월 정도 돼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갔던 것이,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R&D 예산 문제 많다,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예산 편성 과정 완전히 거꾸로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6개월 동안 그 각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논의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뒤집는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대통령이 뒤집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건 카르텔이라고 한 거예요. 입건 카르텔. 자, 그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입건 카르텔인데, 입건 카르텔 따지면 R&D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검찰 카르텔이 더 문제입니까? 이게 아까 그린벨트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고는 대통령이 자기가 다 쳐놓고 즉흥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총선 앞두고 난 다음에 그 예전 언론식 표현은 반가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지금 다 좀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울산 가가지고, 또 울산 가가지고 제가 볼 땐 김기현 전 대표는 이거 경선에서 못 이기겠다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하고 붙었거든요. 못 이기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울산에 가서 그린벨트 다 풀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역이 산단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게 그린벨트 안 풀어서 활성화 안 된 겁니까? 울산에도 그린벨트 지금 풀어놨는데 한 40% 정도는 그린벨트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린벨트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게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심도 안 갖고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그럴듯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